지난 2월 국회의장배 고교 서바이벌 토론왕의 전국 예선전이 펼쳐졌다. 전국에서 모인 44개의 쟁쟁한 고교 토론 팀들. 토론왕의 왕조를 향한 대장정에 도전하고 예선전 결과 본선 진출에 성공한 16개 학교 토론팀. 본선에서는 두 팀씩 서바이벌 토너먼트로 맞붙는다. 16강, 8강, 4강을 거쳐 마지막까지 남은 4개 팀. 승리했습니다. 이겼습니다. 그리고 4강전 결과 승리팀은 결승으로, 그리고 패배팀은 3, 4위전으로 간다. 결승에 앞서 치러지는 오늘 대결. 대구 경명여고와 동탄국제고의 3, 4위전. 저희가 이제 마지막 토론이 3, 4위전이 되었는데 저희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베테라 파이팅! 참되고 아름답게 우리는 참게팀입니다. 한 번문 쟁점은 놓지 않고 지금까지 잘해온 만큼 이번 3, 4위전에서도 제 실력 발휘해서 3위 꼭 쟁취하겠습니다. 참게팀 파이팅! 고교 서바이벌 토론왕.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회의장배 고교 서바이벌 토론왕 진행을 맡은 김현웅입니다. 반갑습니다. 고교 최강의 토론왕을 선발하는 토론대회 고교 서바이벌 토론왕. 이제 단 2개의 대결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3, 4위전과 결승전인데요. 자, 결승전에 앞서서 3, 4위전에 오른 두 팀과 함께 또 멋진 대결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그래도 3위에 들면 상이 또 있습니다. 국회 사무총장상 우수상 그리고 상금이 주어지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3, 4위전에 함께하는 두 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구 경명여자고등학교 참게팀 어서 오십시오. 자, 이 자리까지 오느라고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예선전과 16강 그리고 8강전까지 참 잘했는데 준결승전에서 서울 명덕외고 라 루미에르 팀에게 아쉽게 분패하면서 3, 4위전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을 것 같아요. 김채연 양, 어떤 각오로 왔습니까? 저번에는 비록 아쉽게 패배했지만 오늘은 제 실력을 발휘해서 꼭 우승하고 가겠습니다. 정혜연 양도 대구에서 매번 올라오기 힘들었죠? 네, 좀 아침 일찍부터 그러니까요. 준비하고 올라와야 예. 돼서. 예, 이제 마무리하는 날이니까, 그죠? 예, 잘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에 맞서는 팀입니다. 동탄국제고등학교 D베테랑 팀 어서 오십시오. 역시 D베테랑 팀도 대단한 실력을 보여주었고 사실은 심사위원들이 이제 우승 후보로 꼽았던 그런 팀이었는데 지금 3, 4위전에 올라와 있습니다. 조금 아쉬움이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김경민 양? 많이 아쉽다. 네. 사실 준비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토론 예, 하나를 맞아요. 준비하는데. 근데 아쉽게 져서 네.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3, 4위전에서 잘 마무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민홍 양도 뭐 이렇게 이번 3, 4위전 마지막 이제 대결인데 준비를 좀 많이 했죠? 사실 수행평가 기간으로 많이 바쁘기도 했고 아, 그래요? 또 어제 아침 새벽 3시까지 친구들 못 자게 하고 네. 하면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당일치기했군요. 들켰네요. 아니 본인 입으로 지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집중해가지고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준비하는 게 굉장히 효율적일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이제 3, 4위전에서도 함께해 주실 세 분의 심사위원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토론의 고수가 진정한 실력자를 가려낸다. 토론교육 전문가 백춘현 전문심사위원. 법률가의 공정한 시선으로 평가한다. 변호사 임방글 전문심사위원. 지난 시즌에 토론왕이 심사한다. 시즌3 우승자 유선명 전문심사위원. 30%의 점수를 차지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방청객 심사단 여러분을 박수로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고교 서바이벌 토론왕 평가 방식은 이미 잘 알고 계시겠죠. 총점 200점입니다. 전반 100점, 후반 100점. 100점은 전문심사위원 3분의 점수 70점, 그리고 방청심사단의 점수 30점 해서 합계 100점, 100점, 200점입니다. 자, 이제부터 3, 4위전 논제가 무엇인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2015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종교인 소득이 포함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시작된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이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는 해방 이후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비과세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서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어야 된다는 이른바 국민 계세주의 원칙에 따라서 종교인도 예외 없이 납부를 해야 된다. 그러한 주장이 대두되었습니다. 1948년 당시부터 종교인에 대한 과세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현재 OECD 국가 중 종교인 과세를 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상황이다. 오늘의 논제, 종교인 과세, 이에 대한 토론 대결이 시작된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3, 4회전에서 고등학생들은 또 어떤 시각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요? 자, 본격적으로 그러면은 토론 대결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1라운드 시작합니다. 라운드 1, 입론과 반론. 1라운드 입론과 반론에서는 논제에 대한 입장 표명인 입론과 그에 대한 상대팀의 기초 반박인 반론을 찬반 두 팀이 주고받습니다. 입론 시간은 각각 3분, 반론 시간은 각각 2분. 찬성과 반대 측 번갈아 가면서 입론 반론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찬성 측의 입론은 김채연 양이 준비하고 있죠? 네, 박수로 함께 해주시죠. (2015년) 소득세법 개정안에서는 기존에 명시되어 있지 않던 종교인 소득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교인이란 어떤 종교를 믿는 신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직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측에서 이 논제에 대해 찬성하는 이유를 크게 3가지 논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조세 형평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헌법에서 국민의 3대 의무 중 하나로 납세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내고 싶은 사람만 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납세는 국민의 의무이지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평과세,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사회적 변화와 사회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OECD 회원국 중 종교인에게 납세의 의무를 지우지 않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종교인을 자영업자 혹은 근로자로 보고 소득세를 징수하고 있고 캐나다도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고 종교인의 보수를 모두 공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종교적 특수성이 존재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소득세법의 개정안의 내용은 그러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미 종교인에 대한 특혜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바람직한 복지국가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현재 종교인들에게 과세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소득이 제대로 책정되지 않고 있고 그로 인해 종교인들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종교인 과세가 시행될 경우 종교인은 4대 보험이나 실업급여와 같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80% 경비를 공제받는 종교인의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복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즉 종교인 과세는 복지국가형 조세제도 마련의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교인 과세 시행은 우리나라가 바람직한 복지국가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상 찬성 측 입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채연 양의 종교인 과세에 찬성하는 입론을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반대 측에서는 반론이 있을 텐데요. 반론은 김경민 양이 준비하고 있죠? 네. 주어진 시간은 2분 잘 기억하시고 자, 그럼 지금부터 반론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왕 출발! 찬성팀의 첫 번째 논거는 조세 형평성, 납세 의무와 관련한 논거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는 크게 2가지로 반박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종교인들이 아예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의 특성상 종교는 개인적인 행위보다는 단체에 소속되어서 종교인들이 행위를 전파하는 것이 성격이 강합니다. 이러한 성향에 따라서 종교 단체들은 이미 비영리 단체의 성격을 띈 상태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 주식회사와 동일하게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반박은 이것이 되려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후에도 언급드리겠지만 헌금이라는 성격을 띈 이 소득 자체가 종교인들의 소득 자체가 신도들의 소득에서 일정도 필요 경비를 제하고 그 후에 세금을 제한 뒤에 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또다시 소득세를 붙이게 된다면 이중 과세의 성격을 띨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그리고 상대팀께서 언급해 주신 또 다른 논거는 바람직한 복지 국가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현재 종교인들이 복지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한 점을 언급해 주셨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상대팀 두 번째 논거를 인용하여 반박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교적 특수성을 고려해서 이미 조세법이 종교인 과세가 실시될 거라고 하셨는데 특혜를 인정함으로써 현 정부는 근로소득세뿐만이 아니라 기타 소득세를 도입하여서 근로소득세, 즉 근로자로 인정받음으로써 하는 복지 혜택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기타 소득세, 즉 세금을 내더라도 근로소득세로서의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까지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바람직한 복지 국가를 만들 수 있다라는 주장에는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저희 팀은 본 논제에 다시 한번 반대하는 바입니다. 자, 그럼 이제는 반대 측의 입론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준경 군이 준비하고 있죠? 박수로 함께 해주시죠. 우선 종교인은 비영리 단체에 속해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비영리 단체, 즉 비영리 법인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학술, 종교, 자선, 기회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를 말합니다. 이런 비영리 단체는 사회에 공헌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세금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 단체는 이런 비영리 법인에 속해 있습니다. 비록 이 논제가 종교인이라는 특정한 개인을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교인의 특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종교인은 특성상 개인의 수양뿐만 아니라 자기가 속한 종교, 단체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즉 비영리 단체의 행위에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또한 종교인들은 비영리 단체가 지금까지 세금 내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입장료를 받는 전시회나 또는 사용료를 받는 시설의 임대료 등등에 대한 세금을 이미 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에 대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냈는데요. 특히 법인세 같은 경우 과세표준 2억 원 이하의 경우 10%, 200억 원 이하의 경우 20%로 이들이 내는 세금은 현행 법인들이 내고 있는 세금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합법적인 세금을 이미 종교단체들이 내고 있는 상황에서 종교인들에게 더 새로운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사회적 공익을 추구하고 종교적 봉사를 위한 마음으로 모인 종교단체에게 그들의 목적성을 부정하는 것과 똑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둘째, 종교인에 대한 세금 부과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는 우리나라 헌법 제20조에 보장되는 자유입니다. 하지만 종교인에게 과세를 함으로 해서 이런 권리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즉 비영리단체인 종교단체가 수익산업을 통해 그들이 유지하기 위한 수익산업을 통해 얻는 수익과 이를 통해 종교인들이 얻는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익산업으로 분배되는 종교인들의 수익은 종교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포교활동, 전파활동을 위해서 또는 봉사활동을 위해서 종교인들의 봉사와 또 설교 이런 활동들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활동들에 대해 과세를 하게 된다면 종교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종교인들의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고 그들이 물품을 구입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워집니다. 즉 실질적으로 종교인들이 종교단체가 자신의 종교 활동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에게 조세를 부과한다면 그들의 종교 활동이 쉽게 이루어지지 없을 것이라는 것은 자명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근거들을 들어 본 논제에 반대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찬성 측에서는 어떤 반론이 펼쳐질까요? 자, 이연주 양이 준비하고 있죠. 자, 반론은 2분입니다. 시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가보겠습니다. 토론화 출발! 상대 측은 먼저 첫 번째, 종교는 민법상 비영리단체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특혜를 주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종교가 비영리단체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종교인이 그 종교를 통해서 벌어들인 소득은 그 종교인이 생활비 명목으로 받는 금액이기 때문에 종교인의 입장에서 소득으로 볼 수 있고 종교인이 하는 행위 또한 정신적 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소득은 절대적인 영리산업을 통해서만 거둬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 속에서 사회복지단체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경우 다른 근로자들과 똑같은 세금, 소득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복지단체 속에서 우리 사회의 공헌을 위해, 공익을 위해 일하시는 분들과 동일한 기준에서 대우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교의 자유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지금 종교를 억압하고 종교의 가치를 훼손하자는 게 아닙니다.
저희 측은 종교인의 과세를 주장하고 있으며 이 종교인의 과세는 오히려 종교인의 입장, 종교의 입장에서 더욱 이득이 되는 활동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개정안을 통해서 실시하였을 때 모든 종교인들에게 천편일률적인 금액, 같은 금액의 소득세를 걷어서 그들에게 부담을 주자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상황에 맞게 그들이 일반 근로자들보다 많은 소득을 받고 있다면 그에 마땅한 국가 사회 안정망 속에 있는 국민으로서의 세금을 내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이 정도의 세금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반대 측에서 말씀해 주신 약 1,000만 원 이하의 소득자의 경우에는 그에 맞는 사회복지 서비스로서 그들을 대우해야 하고 국민으로서 소득 신고를 함으로써 자신의 소득을 인정받고 그에 따른 복지 서비스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 찬성 측 반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양 팀의 팽팽한 입론과 반론을 잘 들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토론은요, 2라운드에서 펼쳐보겠습니다. 라운드 2 교차 토론. 2라운드 교차 토론에서는 찬반 양측이 반박과 재반박을 주고받습니다. 매회 각 팀에게 주어지는 발언 시간은 30초씩 총 10분 동안 펼쳐지는 교차 토론. 양 팀 본인이 발언하고 싶다라고 하면 펜만을 드시면 30초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 측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어떤 학생이 먼저 시작하겠습니까? 강민홍 양? 네. 자, 지금부터 10분간의 교차 토론 시작합니다. 토론아, 출발! 전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반대 측의 첫 번째 논거에 대한 반론으로 그 소득세가 그 종교인들이 얻는 소득이 생활비의 명목으로 받는 그 기부금이 생활비의 명목으로 받는 금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 기부금들은 그 자신이 한 소규 활동에 대한 그런 자신 생활 소득으로 받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자신의 자선 산업이나 그 종교 활동 특유의 그 기부 산업을 통해서 그런 것을 위한 그런 미천이 되는 산업이지 이것이 종교인들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그런 산업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았을 때 우리나라 현재 법상 기부금은 받는 사람은 세금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는 종교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자는 것이지 종교의 비영리 사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그러한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인의 소득과 종교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자는 입장의 차이를 알고 계십니까? 지금 상대 측의 경우 종교인의 소득에 한해서 과세하자는 이러한 주제에 맞지 않는 발언인 것 같습니다. 먼저 저희는 이러한 종교가 기부금, 헌금이나 이러한 수익사업, 일부 수익사업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런 수익산업을 통해 발생된 소득으로 이 소득이 성직자에게 전달되었고 이 전달된 명목은 생활비 명목, 자신이 정신적 근로를 한 대가이기 때문에 그러한 종교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자는 것입니다. 종교인들 자체가 이것을 정신적 근로라고 보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로라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자신의 신념을 위해 정신적 근로가 아닌 봉사를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기 때문에 현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기타 소득세와 근로소득세의 균형적인 실현 역시 불가능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한 상대팀께서 언급하셨던 1,000만 원 이하의 소득 종교인들에 대해서 복지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 역시 근로소득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종교인들에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복지 혜택이 근로소득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네. 2015년 인구 총주택 조사에 따르면 2,155만 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대다수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를 보시면 찬성 의견이 86%입니다. 그렇다면 종교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 반대를 한다라고 하기에 말씀하신 상대 측의 주장에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현재 찬성팀께서 주장하고 계신 것은 근로소득세가 아니라 기타소득세입니다. 현재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역시 종교인에 대한 기타소득세입니다. 따라서 종교인들이 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상대팀께서 지금 약간 대조되게 주장을 하고 계시는 것은 정신적 근로 혜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한 혜택을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중점적으로 말씀하시고 있는 부분은 기타 소득세의 장점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현행법상 종교인의 소득에 대해서는 종교인의 소득, 기타 소득에 속한 종교인의 소득을 선택하거나 혹은 근로소득으로 원청 징수하는 방법, 종교인이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 측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보면 종교인의 입장에서 기타 소득으로 공제받는다면 더 좋은 일이겠죠. 왜냐하면 자신의 소득에 따라 80%의 비용은 공제받고 20%만 소득세로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종교인에게 이 정도의 종교를 배려하고 특혜를 준 이러한 기타 소득에 대해서도 반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 팀에서는 일단
인에 대해서 종교 활동에 대해서 근로소득제냐 기타 소득제냐라고 해서 상대팀께서 정책을 이중적으로 펴고 계신 것 역시도 어떻게 보면 상대팀께서 주장하시고 계시는 조세 형평성과 모순된다는 점을 들고 싶고요. 상대팀께서 만약에 정말로 뭐라고 해야 되죠? 조세 형평성에 대해서 주장을 하시고 싶으시면 이에 대한 배려 차원 역시도 상대팀께서 주장하시면 안 되는 입장 아닙니까? 정책이 처음 시행되는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은 조금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특혜를 일부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교인 소득세가 도입이 되고 나아간다면 결국 우리는 국민 계세주의에 따라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세금을 내는 국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인에게 종교인 소득과 근로소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종교인 소득을 줄 경우에 국민들이 왜 종교인은 우리와 똑같은 소득세를 내지 않는 것이냐 하는 반발에 부딪혀 이에 대한 선택사항을 마련해 준 것이죠. 저희가 계속해서 교회가 혹은 종교단체가 비영리단체라는 점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들이 이것을 충분히 효율적으로 혹은 청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가 관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영리단체가 하는 수익산업에 한해서는 수익산업을 하기 전 미리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고요. 이 계획서를 한 이후, 즉 수익산업을 실행한 이후에 이것이 어떻게 사용되었고 종교 내부에서 어떻게 이용되었는지에 대해서 정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충분히 이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그렇다면 똑같이 비영리 단체로서 사회공헌, 공익을 위해 노력하는 사회복지단체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는 왜 이러한 소득세를 감면받지 못하는 것이며 종교인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명확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생태 수업을 하는 사업을 우리가 필요시한다 그러면은 난 이 생태 수업을 하기 위해서 이 정도의 양이 필요하고 이 정도의 부가 세금을 이제 제출해야 한다는 것을 비영리 단체에 제출하고 그럼 비영리 단체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꾸려서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는 게 일단 공익 사회단체이고 종교단체의 경우에는 이거는 성격이 다른 것이 난 이 사업을 실시하겠다는 그런 사업의 개념이 아니라 저희의 그 자선단체를 위해서 이 정도의 기부금을 내겠습니다 하는 그 기부금을 기반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며 이 기부금의 경우에는 세금이 붙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사회복지단체의 경우에도 상당수 어려운 재정 상태로 기부금을 통해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기부금은 그 사회복지단체의 목적성을 보고 그 목적성을 위해 힘써달라는 의미로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회복지단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은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공익을 위해 사회공헌을 위해 노력한다는 측면에서 종교인과 사회복지단체의 종사자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것에 대해 국민들은 납득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이번 주장에 대해 찬성하는 바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주어진 10분이 다 지났습니다.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세금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들 좀 어렵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 번도 세금을 내보지 않은 학생들이 세금에 대한 얘기를 참 잘하네요. 예,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전반전이 끝이 났습니다. 두 팀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론왕 최종 순위 3위 자리를 결정하는 대결. 어느새 그 절반이 지나가고 심사위원들의 채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대결은 참개팀의 마지막 토론왕 대회. 세 친구가 결연한 자세로 토론에 임하고 있습니다. D베테랑 팀도 마찬가지. 지난 2월부터 달려온 대회를 꼭 3위 입상으로 마치고 싶습니다. 일단 그리고 전반전의 양팀 100점 만점으로 몇 점 받았을지도 잠시 후에 바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심사평을 먼저 듣겠습니다. 백준현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토론에서 또 한 가지 특징은 내용적인 면뿐만 아니라 표현의 면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아까 우리 진행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이 어려운 문제는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한테 말을 하느냐. 이제 이게 쟁점이 됩니다. 뭐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도 알아듣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찬성 측에서는 총론적인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했고 그다음에 반대는 강론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했어요. 이 두 가지가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그 장단점이 실제로 이 토론 판정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끼쳤을지 그건 쉽게 가늠하기가 어렵네요. 이제 몇 가지를 중점적으로 볼 건데요. 심사 기준으로 첫 번째는 얼마나
골고루 참여하느냐가 분명히 심사 기준에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내용이 어려우면 내가 준비한 것만 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토론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반박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이 얘기하는 거의 핵심을 잘 짚어야 돼요. 왜냐하면 앞에 1, 2라운드에서 상대방의 얘기의 핵심을 제대로 안 짚고 반박해서 엉뚱한 반박을 하는 거를 제가 몇 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이야기하는 핵심을 분명히 잘 짚어야겠고요. 찬성팀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단체도 똑같이 공익을 위해 종사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종교인과 차이가 있고 사회적 합의가 이끌어질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반대팀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고 뭐 사람들이 종교인 과세에 찬성을 많이 한다고 해서 바로 제도를 시행할 수는 없다. 당사자인 종교인들에게는 상황이 좀 다르다. 이런 점들이 잘 맞물려서 좋은 교차 토론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팀이 전반전에서 웃을 수 있을까? 굉장히 궁금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개와 디베테랑, 디베테랑과 참개팀의 전반전 점수를 보여주시죠. 우열을 가리기 힘들었던 전반전. 과연 그 결과는? 경명여고 79점, 동탄국제고 80점. 단 1점 차. 무승부나 다름없는 결과에 앞서가는 디베테랑도 웃을 수만은 없습니다. 뒤처진 참개 역시 바로 알아차립니다. 후반전이 승부처. 양측 다 너무 잘해줘서 엄청 팽팽한 토론이었던 것 같은데 아직 1점 차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참개팀 화이팅! 제가 미리 부모님께 그 비영리단체 법인에 대해서 듣고 온 게 정말 큰 도움이 됐었던 것 같은데, 이 점이 그래도 좀 더 심사위원들께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확실히 종교단체와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어필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디베테랑 화이팅! 전반전의 점수 내용, 전문심사위원 점수 57대 56, 방청심사단 점수 22대 24, 총계 79대 80. 1점 차로 디베테랑이 전반전에서는 웃었는데 이걸 웃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후반전에서는 과연 어떤 양상이 펼쳐질까요? 역시 3, 4회전 뜨겁습니다. 후반전 기대해 주십시오. 라운드 3 1대1 토론. 3라운드 1대1 토론에서는 양팀 1대1 토론자의 단상 토론 그리고 교차 토론의 재개가 펼쳐집니다. 3라운드의 시간은 총 10분. 3라운드는 잘 아시는 것처럼 두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 1대1 토론, 그리고 5분은 교차 토론이 다시 이어지는데요. 1대1 토론 위에서 두 학생이 지금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1점이지만 뒤지고 있는 이현주 학생 팀부터 먼저 시작을 해볼까요? 네. 이현주 학생부터 5분간의 1대1 토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대1 토론 출발! 사회복지단체와 종교 모두 공익을 목적성으로 하여 우리 모두가 스스로의 이익이 아니고 우리 사회 전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추구하는데 왜 이 종교단체에는 이런 수익사업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고 종교인에게도 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것입니까? 분명히 구분되는 사회복지단체의 그 개인, 종사자와 종교인을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 단계에 대해서 드디어 설명을 드릴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우선 사회법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해서 미천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죠. 사업을 진행하는 게 기본적으로 기본이 되는 그런 돈입니다. 그럼 기본이 되는 돈이 교회와 사회단체를 비교해봤을 때 무엇이냐? 사회단체는 그것이 도움이 필요하다고 의뢰한 그 주주에서 요구한 그런 돈이 그 산업 미천이 되는 것이고, 기부금은 극히 일부일 뿐입니다. 하지만 교회 같은 경우에 다릅니다. 그 하나님이라는 매개를 이어주는 그 목사에 대한 그 자신에게 그 뭐 매개를 해줘서 고맙다, 혹은 교회의 자선단체를 이제 바란다 하는 그런 사례금의 형태로 이루어진 것이 교회입니다. 사회복지단체의 경우 의뢰받은 일에 대해 활동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의뢰받은 일은 그 복지단체가 추구하는 공익적인 목적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종교인의 과세를 현재 시점에서 실시하지 말자는 것입니까? 혹은 종교인 단체 과세를 법인세 등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 말자는 것입니까? 이미 법인세로 실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합니다. 당연히 교회는 사용한 건물에 대해서 돈을 내야 하고 사용한 그 출판에 대한 책에 대해서는 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계속해서 문제 삼고 있는 것은 그 기부금 중에 정말 그들에게 생활소득으로 드러나는 것에 대한 세금 과세가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두 가지. 첫 번째는 기부금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과세는 이루어질 수 없다. 두 번째로 이런 종사자들이 자신은 내가 하는 그런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서 이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말 자신의 자선으로 자신이 정말 신의 뜻을 이룬다라는 그런 자부심 속에서 이들이 자선활동을 하고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지, 그것이 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재차 종교인은 근로가 아니라고 강조하고 계시죠? 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4년 대법원이 종교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정하고 본 판결을 예로 들었습니다. 부목사는 임금을 목적으로 교회와의 관계를 통해 사용자인 교회에 근로를 제공했고 이에 대해 대가를 받았다. 이 사례의 경우 종교에 종사하고 있는 성직자를 근로자로 명시한 것이고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그리고 저희가 재차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기부금 전체에 대한 과세를 하자는 게 아니죠. 이번 주제는 기부금 중에서 성직자에게 소득으로서 생활비 명목으로 빠진 그 금액에 대한 과세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조세 형평은 다양한 분야, 모든 분야에서 이루어져야 합니까? 어떠한 편협한 분야에 대해서는 특권 계층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지금 토론에 대해서는 종교에 대한 과세는 특별한 그 케이스로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죠. 헌법 제11조 2항에 따르면 모든 국가의 법에는 특권 계층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런데 사회복지 성격이라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런 사회복지 성격을 똑같이 지닌 성직자와 사회복지단체의 종사자 이 두 명이 무슨 차이점이 있길래 특권계층으로서 종교인을 인정해서 실제로 그리고 건물에 대한 세금을 낸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종교의 경우 부동산 취득세 또한 감면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전반적인 문제가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교인을 정확히 소득세를 부과해야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세 형평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반대하시는 것입니까? 차선지 토론자분들께서는 계속해서 그 감면을 받는 혜택을 받고 있다.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네. 아니 결론적으로 봤을 때 그것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종교인에게 주어지는 특수성은 그들이 정말 자신의 자선사업, 그래서 사회 활동이나 혹은 다른 기업 활동과는 충분히 다른 성격을 가진다는 점, 그리고 현재 실제로 세무법상에서도 기부금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즉 내는 사람은 기부금을 내는 사람은 국가에 세금을 내야 하지만 받는 주체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아, 이건 뭐 한치의 틈도 없이 두 학생이 아주 설전을 벌였는데요. 하나 묻고 싶은 건 강민홍 양, 네. 말할 때 숨을 쉽니까? 이 논제 자체가 설명해야 할 것은 굉장히 많은데 근데 이걸 짧은 시간 안에 표현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용어를 사용할 수도 없고 하는 실정이라서 나름의 네, 궁금했어요. 숨을 쉬는지. 말하면 동시에 숨을 쉬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주 기분 좋게 두 학생이 1대1 토론을 펼쳐줬습니다. 두 학생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반전 1점차 승부에 팽팽함을 이어간 1대1 토론. 참개팀, D베테랑팀 두 팀 모두 자기 팀이 더 잘했다고 확신하는 듯합니다. 맨 처음에 그 교차 토론할 때 약간 스스로도 토론을 하면서 납득시키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민홍이가 하는 거 보면서 아 맞아 저랬지 말면서 저 스스로 오히려 더 납득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런데 딴 사람들이 봤으면 우리 측 주장이 충분히 이렇게 설득이 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연주가 이번 논제에 대해서 정말 저희 셋 다 열심히 했지만 정말 연주가 정말 독품고 칼을 갈았습니다. 그거를 다 여기 1대1 토론에서 다 보여준 것 같아서 진짜 뿌듯하고 연주도 아마 뿌듯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 참개팀부터 한번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네. 자, 교차 토론. 아까 한 방식과 똑같습니다. 30초의 발언 기회를 지켜주시고요. 원하는 학생은 팻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갑니다. 토론왕 출발! 지금 국민 계세주의, 즉 국민 모두가 납세의 의무를 져야 한다는 것이 이것 때문에 현재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증가하고 있고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정확한, 명확한 해결 방안을 저희는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덧붙이자면 이러한 국민들의 반발을 어떻게 잠재울 것이며 조세 형평은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까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국민 계세주의, 모든 국민은 과세의 의무를 지닌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부속 조항에 보면 그 내용과 범위는 법률로서 정한다. 조세 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국민에게 의무가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범위를 충분히 법률을 통해 융통성 있게 제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는 종교인이 하고 있는 역할과 그 필요성들을 인지하여 이들에게 일정 부분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대안이 필요하냐 말씀하셨습니다. 대안이 있습니다. 현재 종교에 대한 불신이 커진 이유, 그들이 불법적으로 자금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가능성 때문입니다. 저희는 종교 단체 세무조사나 회계조사 이런 거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자금은 투명하게 통용돼야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투명하게 통용되는 것과 그들에게 소득에 대해서 종교들의 봉사에 대해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매기는 것은 다르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대 측이 주장해 주셨던 종교의 자유와 상당히 반대되는 주장입니다. 또한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대 측은 이러한 그 내용은 법률로서 정한다고 하셨습니다. 2015년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종교인 소득을 명시하고 있으며 종교인에게 이러한 소득세를 거둬야 한다고 이미 법률적으로 의결이 난 사항이고 6개월 정도의 실행 시점을 놔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법률적으로 종교인의 소득을 명시하였다는 것은 이꼴 상대 쪽이 말씀해 주셨듯이 그만큼의 필요성과 해야 된다는 것을 입증한 사례가 아닙니까?
세무조사는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 팀은 이것이 종교의 자유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무조사, 물론 종교 단체의 입장으로서는 만약 그들이 정말로 이익을 추구하는 영리 집단이었다면 이것이 자유를 침해한다라는 이유가 사유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종교의 목적 자체가 이를 공공적으로 이용하고 사람들에게 종교를 널리 알리며 종교적 신념을 깨우치는 것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목적에 잘 쓰이고 있는지, 신도들이 낸 성금이 그러한 목적에 맞게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1994년부터 천주교는 이미 자진 납부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조계종을 비롯한 불교 단체들도 이미 이에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필요성과 국민으로서 당연히 내야 된다, 사회 통합을 위해 필요한 제도임이 분명하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종교인들, 사회 통합을 위해 기여하고자 하는 많은 다수의 종교인들의 사례를 제외하고 왜 일부 종교인들이 주장하는 사례에 대해서만 주장하시는 것입니까? 저희 팀에서 계속해서 언급드리지만 저희 팀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종교인이 상대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만큼 많은 수의 종교인들이 찬성을 하고 있다. 혹은 이만큼 많은 시민들이 이것에 찬성을 하고 있다 해서 도입하자는 것이 아니라 저희 팀에서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는 것 자체는 종교의 성격 자체를, 특성 자체를 이해해달라는 것입니다. 종교의 특성 자체, 단체에서 일어난다는 점, 그리고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영리적 목적으로 행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를 소득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없는지 자체도 법리적으로 애매하다는 것이고요. 저희 앞선 첫 번째 연사께서 말씀드렸듯이.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종교인이 근로로 인정된 사례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는 그 종교인 자체가 그 종교를 근로로 생각하는 특수한 케이스였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인정이 된 것입니다. 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뭐 갈수록 뜨거워지는데 제가 또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이제 드디어 최종 변론을 앞두고 있습니다. 4라운드로 들어갑니다. 라운드 4 최종 변론. 4라운드 최종 변론에서는 최종 입장을 정리하는 찬반 양측의 마지막 변론이 펼쳐집니다. 주어진 시간은 양팀 각각 3분씩. 자, 1점을 앞서고 있는 우리 디베테랑 팀에서부터 먼저 최종 변론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민홍 양이 오늘 후반전에 역할이 많아요. 네, 강민홍 양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찬성팀 토론자분들께서는 계속해서 자신이 그 모든 기부금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자신의 종교인들의 생계비로 가는 것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 측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한 이것이 조세 형평성의 입장에서 타당하다고 말씀하셨지요. 하지만 저희 측에서는 다음 같은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반박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선 기부금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먼저 만약에 제가 어떤 그 은혜와 진리의 교회라는 곳에 이제 그것이 정말 자선단체를 잘 하고 있어서 혹은 내가 기독교 신자여서 그 단체에 이제 기부를 합니다. 이 기부한 그 200만 원을 기부를 했다면 그 200만 원은 그 사업을 하기 위한 그 미천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사회단체와 비교해서 설명해 볼까요? 사회단체에서 어떠한 한 그 생태지도 교사를 이제 중심적으로 이제 생태지도 교육을 하는 그 공익법인이 있다고 합시다. 하지만 그런 공익법인에 대해서 이것은 자 이제 그 여러분들이 정말 활동을 잘하고 계시네요. 저희가 200만 원 기부를 드리겠습니다. 한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확실히 나는 이런 도움이 필요합니다라는 요청에 의해서 세금과 부과하는 것도 그 요청하는 측면에서 운영합니다. 즉 이런 점에서 분명히 비영리 단체와 교회 단체와는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지요. 즉 교회 단체는 자신의 신념에 의해서 혹은 그 정말 하나님이나 신이라는 그 추상적인 존재에 입각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을 얻고 그것을 바탕으로 사회적인 여러 가지 기능들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지 이것은 사회 단체와는 특별히 다른 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종교인들이 하는 포교나 주최 활동은 자선 활동이지 근로 활동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몇몇 종교인들 자신이 이것을 근로 활동으로 생각하고 난 이에 대한 대가성을 바란다는 목소리를 내지만 근본적으로 보았을 때 종교는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선 어딘가에 수해가 났을 때 가장 먼저 가는 집단이 바로 종교 집단입니다. 어느 나라에서 전쟁이 났을 때, 태풍 수해가 났을 때 가장 먼저 달려간 집단이 종교 집단입니다. 하나님 혹은 부처님의 이름이라는 하로 그렇게 자선을 이렇게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았을 때 확실히 종교단체만큼 그렇게 추상적인 존재를 입각으로 해서 다른 그렇게 사회봉사를 하는 주체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가 종교에 대한 사회의 기여도, 신도에 대한 그런 기부금,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해서 말 그대로 찬성씨가 계속해서 주장하신 그 세무법에 대한 특수한 사항으로 또한 조세 법률주의에 입각해서 우리가 세금을 매기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첫 번째 쟁점인 그 교회 산업의 그 미천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종교 산업의 특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께 충분히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 계속해서 산정 측에서 주장하고 계시는 많은 사람들의 사회적 의견을 이제 존중해야 된다는 점 또한 논리적 노순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며 다시 한번 본 논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찬성 측의 최종 변론만을 앞두고 있네요. 정의연 양이 준비하고 있죠? 예. 박수로 함께 해주시죠. 저희 측은 반대팀의 논점에서 기부금, 헌금 전체가 아닌 그중에 소득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희는 주장을 하였고, 그 점을 명시하며 종교인의 소득이 그의 사회 기여성을 입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복지단체의 종사자와 분리되지 않으므로 이는 특권계층이 인정될 수 없다는 조항하에 종교인의 과세는 그 필요성이 명백하다는 것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중과세 또한 그 주체가 다름을 명심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하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세금이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민이 어떤 일을 해서 어떤 잘못을 했기 때문에 세금을 내고 있는 것입니까? 저희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금은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라는 울타리를 지키고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나 자신을 구하기 위해서 세금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국민에게 납세는 의무이자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저희는 종교인이 무엇을 잘못을 했다거나 그들의 활동이 성스럽지 않다고 해서 과세를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납세는 국민으로서 당연히 시행해야 할 의무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오히려 과세가 종교인에게 더욱 이익이 되고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먼저 영세 종교인에게의 경우에는 복지 혜택을 줄 수 있고, 기존 종교인들에게는 4대 보험이나 실업급여 등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사람들의 정신적인 고통을 치유해주고 있는 이런 성직자들이 정당한 납세의 의무를 짐으로써 그들에게 경제적 도움까지 줄 수 있다면, 그 결과 종교인들에 대한 사람들의 부정적인 인식 그리고 신뢰도 또한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즉 진정한 종교 가치가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종교인 과세는 우리가 지향하는 복지 국가가 되기 위해 마련되어야 하는 조세 제도의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조세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형평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때까지 4대 보험이나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던 종교인들이 이러한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복지 국가를 이루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 종교인 과세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최종 변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3, 4위전 그 열띤 토론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동안 심사평을 좀 들어보죠. 조금 양쪽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논거의 차이는 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토론 전체를 대단히 팽팽하게 이렇게 이끌어온 것은 이거는 전적으로 토론자들의 역량이거든요.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승 진출 후보들답습니다. 정말 아주 대단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뭐 지금 글쎄 이 후반전에 이 토론이 이게 굳히게 들어갔는지 안 그러면 뒤집기가 이루어질지 사실 어느 쪽인지는 정말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래도 어느 쪽이건 간에 점수 차이는 크지 않지 않을까. 아주 정말 박빙의 승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합니다. 정말 멋진 토론이었습니다. 크게 흠잡을 데가 없었던 것 같고요. 양팀 다 수고하셨고, 저는 근데 아까 전반전부터 그 인상 깊게 본 거는 우리 참개팀의 가운데 학생이 연주양이 입론자가 나와서 얘기하든지 아니면 최종 그 변론자가 나와서 얘기하든지 지휘를 하죠? 지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이, 속도 조절. 네, 속도 조절도 하고 그래서 그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근데 이 6명의 학생이 정말 다 하나하나 보석처럼 너무 참 우수해요. 우리가 그 16강전 때부터 제가 쭉 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6명의 학생 전부 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정말 수고했고 앞으로 정말 다 기대되는 6명입니다. 굉장히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반대팀에서
종교인 과세는 노인에게 특권을 주는 것처럼 아주 그냥 특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배려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잘 지적해뒀고, 또 마찬가지로 찬성팀에서도 과세가 배려가 될 수 있다. 과세는 종교인에게 결국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정말 잘 지적해줬어요. 뭔가 우열을 가리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여러분 모두 다 노력했다는 점을 꼭 말해주고 싶었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이번 고교 서바이벌 토론왕에 출전했던 경험이 여러분에게 소중한 기억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걱정이 양 팀이 동점이 나오면 어떡하나 이런 또 걱정을 할 정도로 양 팀이 정말 잘 해줬다라는 말씀을 MC로서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3위 안에 든다는 것이 또 굉장한 영예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과연 두 팀 중에서 어떤 팀이 3위를 차지할까요? 최종 점수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점 만점으로 두 팀이 몇 점을 차지했을까요? 점수 보여주세요. 토론왕 3위 입상팀을 가리는 최종 점수, 그 결과는 157대 163. 동탄국제고 D베테랑이 최종 순위 3위 자리를 차지합니다. 후반전의 점수 내용, 전문심사위원 점수 59대 59, 방청심사단 점수 19대 24, 합계 78대 83. 전반 79대 80, 후반 78대 83, 최종 점수 157대 163으로 동탄국제고의 승리. 좀 근소한 차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후반전에 어쨌거나 강민홍 양이 참 잘했다는 거네요, 그죠? 기쁘네요. 네, 축하합니다. 소감이 어때요? 정말 그동안 같이 해준 친구들한테 너무 고맙고 네. 2월 달 동안부터 같이 했는데 지금 이제 끝나게 돼서 너무 이제 아쉽네요. 네, 아유, 지금 눈물을 흘리려고 하는데 기뻐서 그래요? 이제 학업에만 열중하면 되니까? 다음 주부터가 시험이거든요. 아유. 네. 이제 시험 기간이라서 바로 네. 전주라 또 네. 준비해야 돼서. 자, 반면 대구에서부터 이렇게 매번 KTX를 타고 먼 길을 와준 우리 참개팀 연주 양도 많이 서운하죠? 실제로 되게 치열하게 준비해서 네. 조금 서운하긴 하지만 네. 재밌는 토론이었던 것 같고 배운 네.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아유, 연주 양도 왜? 아니요. 이게 전염이 돼요. 한 사람이 울면. 예. 예은 양, 속 시원하죠? 이제 끝났습니다. 좀 시험 섭섭합니다. 네. 네. 저희가 네. 원래 이 토론대 참여하면서 네. 원래 저희는 예선전에서 이런 게 토론이구나라는 걸 먼저 맛보기 위해서 저희는 참여를 했는데 근데 어쩌다 여기까지 보니 이게 왔어요. 올라오게 돼서 저희가 이까지 올라오게 된 것도 정말 저희로서는 굉장히 큰 성과를 거둔 거라 생각하고 그래도 좀 더 높은 성적을 내지 못해서 아쉽긴 하지만 그 준비 과정에서 친구들이랑 너무 많은 대화를 했고 좀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스스로 생각하고 친구들과 얘기했다는 게 굉장히 저에겐 큰 성과인 것 같아서 고등학교 시절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이렇게 3, 4위전은 D베테랑 팀이 3위를 했다라는 소식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요. 이제 남아있는 대망의 결승전.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라 루미에르 팀과 프로젝트 광양 이 두 팀의 열띤 토론회 장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친구들이랑 치열하게 대화도 많이 하면서 준비해서 많이 아쉽지만 저희는 꽤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하고 즐거운 토론이었습니다. 상계팀 화이팅! 상계팀 영원하라! 사랑해! 세상에 토론 잘하는 사람은 참 많구나. 자만하면 안 되겠다. 이런 거가 제일 큰 것 같고요. 그리고 논제가 일단 다양해서 매번 준비해야 되는 수고로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다양한 논제 접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